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맨 12번이요. 메이저 아르카나 대비밀의 12번 행맨을 해볼게요. 먼저 그리스 신화에서는 지금 프로메테우스를 부여했어요. 지금 코카서스 절벽에 매달린 채로 이 독수리한테 간을 쪼아먹히고 있는 프로메테우스요. 여기에서 프로라는 거는 앞에 우리가 프롤로그 그 다음에 또 에필로그가 있잖아요. 메테우스라는 거는 아는 자, 먼저 아는 자. 여기에 동생 에피메테우스가 있죠. 동생이에요. 얘는 뒤로 아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냐면요.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우리가 티탄족이 있잖아요. 가이아가 우라노스하고 난 자식들이 티탄족에 12족이 있었어. 12명이. 이 중에 크로노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크로노스가 있었고요. 12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틀라스, 우리가 지구를 떠받들고 있으라는 벌을 받은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메노이 또 한 명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크로노스와 얘 사람들의 그 아버지가 이아페토스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쫓아내려고 싸웠던 게, 티탄족하고 싸웠던 게 크로노 마키아잖아요. 마키아라는 건 전쟁이고, 여기에서 먼저 아는 자는 딱 보니까 제우스가 승리할 것 같아서 프로메테우스는 일로 붙어요. 동생도 붙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싸워가지고 제우스가 이겨요. 그래서 얘는 지구를 떠받드는 벌을 받고 얘네들 다 타르타로스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은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도움으로 크로노스를 이겼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크로노스가 자기의 또 12명의 남자 6명, 여자 6명, 이 중에 레아가 있었죠. 무네모시네도 있고 뭐 테미스도 있고 티탄족 12명, 여자 6명, 남자 6명. 그래서 제우스는 자기의 누나인 테미스도 그렇고 뭐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도 아마 제우스 부인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왜 이런 벌을 받게 됐나는 굉장히 손재주가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근데 남자만 만들었어요. 남자만 만들었고 에피메테우스 동생은 동물만 만들었어요. 근데 남자를 만들었는데 너무 춥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고기를 바치는데 인간들이 먹게 하려고 뼈에다가 이렇게 가죽만 이렇게 싸서 줬는데 이제 제우스가 화를 낸 거죠. 속였다고. 그렇지만 프로메테우스가 너무 권한이 커지고 힘이 세지니까 제우스는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얘를 이제 헤파이토스가 쇠로 막 쇠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코카소스라면 지금의 거기 아주 동쪽 끝이라고 했나봐. 그때는 그리스 쪽에서는 미국의 어디지 조 커피 많이 나는데 거기다가 갖다 절벽에 거꾸로 매달았는데 이제 막 프로메테우스가 잘못했다고를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메티스가 난 아들이 너를 축출할 거다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메티스라고는 안 했어요. 누구냐고 해도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독수리를 시켜서 매일 간을 쪼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불사신이란 말이에요. 티탄족이기 때문에 불사신이라 그 다음 날이면 다시 살아나요. 왜 내가 그 얘기를 빼먹었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이제 괘씸하니까 고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인간으로부터 불을 뺏어가요. 그런데 살짝 프로메테우스가 그 헤파이토스 재단간에서 불을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코카소스 절벽에다가 매달은 거죠. 그때 매달았을 때 동생 에피메테우스한테 제우스가 나만 벌 주지 않을 것이다. 인간들도 별을 줄 것이다. 제우스의 선물은 받지 마라. 그랬는데 판도라를 만들어서 여자, 최초의 여성이죠. 최초의 여자. 신들이 다 선물 하나씩 주고 이때 헤르메스가 거짓말 교활 이런 걸 넣어서 줬다고 그러잖아요. 판도라를 메테우스한테 보내서 얘네 둘이 같이 사는데 이 판도라가 호기심에 그걸 열었을 때 인간한테 겪는 질병 분노 온갖 것이 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희망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얘가 3만 년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웅 헤라클레스가 나와가지고 얘가 아틀라스 딸들한테 사과를 이렇게 얻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걸로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잖아. 도와줬기 때문에 풀어줘요. 헤라클레스가 그 독수리를 화살로 쏴요. 헤라클레스 하면은 화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스틱스 강에 제우스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코카소스 그 바위로 만든 반지, 이때부터 반지를 차기 시작했다는 거죠. 반지를 채웠다는 소리도 있고요. 너무 분해가지고 자기가 그 바위를 깎아서 반지를 찼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매달린 사람을 줬어요. 희생이죠. 봉사했던 거에 대한. 그러면 이걸로 프로메테우스는 마치고요. (12번이에요) 12번이라는 거는 숫자로 1 플러스 2는 3이에요. 우리가 3은 풍요의 여왕제였죠. 풍요의 여왕제 카드. 그리고 12는 뒤집으면 21이에요. 월드 카드죠. 세계 카드.
완성이죠. 행맨, 더, 행맨. 그냥 행을 보면은 다 교수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도둑을 거꾸로 매달랐대요. 그래서 교수용으로도 받고, 아니면은 그 가롯 유다가 돈 그 세냥인가? 거기 은화 세냥에 예수를 배반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어, 여러 가지로나 여기에 이런 나무는 마법사의 그 덩쿨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광, 이 표정이 힘들어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이 요 꼬인 붉은 거는 숫자 4, 안정, 이런 거고요. 이 파란색은 항상 타로에서 그 영성, 뭐 높은 지성,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이라는 거는 1년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12월, 겨울. 이런 것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카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다 갖다가 넣더라고요. 할로라거나 그 비욘세의 그 후광,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어떤 거냐면 이 사람 표정이 괴로워하는 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표정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매달린 거라는 거죠. 스스로 어떤 문제에 뭐 빠진다고 할까? 어떤 문제에 스스로 겪는 희생 봉사라든가 봉사, 아니면 자기 신념으로 인한 어, 이런 희생 봉사,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겪는 걱정, 근심, 이런 거에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 이런 것도 나타내고요. 어떤 방식의 요게 점성으로는 넵튠을 갖다 내요. 넵튠이겠죠? 넵튠은 파이시스예요. 물고기 자리. 여기에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물이라는 원소를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컵 카드 같은 걸 보면 생각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넵튠은 해왕성이에요. 해왕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12하우스, 비밀의 방, 숨겨진 방, 여기에 원래는 여기가 목성인데 여기는 토성이고요. 거기 아쿠아리우스는. 근데 여기서 토성이 조이를 해요. 기뻐하는 데라는 거죠. 여기는 목성이 조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행운, 여기는 대불행의 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것들이냐면 12하우스에 있는 이 파이시스들은 우리가 사이킥이라고 그러죠. 이 사이킥이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타로를 보다 보면은 사이킥이라는 그 번역하다 보면 참 많이 나와요. 보면은 심령적인 거, 영적인 거, 뭐 영매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지컬이라는 거는 이 육체적인 건데 그거의 반대처럼 정신적인 거. 아주 민감한 정신적인 거. 요게 그래서 이쪽으로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해왕성이 잘 되면 예술이고 영감, 직감. 근데 여기서 잘못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신념에 빠진 종교 아니면 스토커. 너무 어떤 한 문제에 깊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어쨌든 간에 혼자서 고독하게 다른 이들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기간,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이 좋은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집착으로 가느냐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고독하게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겪는 거, 스스로 겪는 자기 희생의 기간. 그래서 요게 이제 좋은 정방향으로 좋게 나왔을 때는 이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어떤 거를 경험하고 뭐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실한 그런 추구하는 거, 인내, 희생 잘 참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된 거. 그렇지만 이게 역방향으로 뒤집어 나오면은 이런 신념이 상실된 거고 일은 지연되고 지체되고 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형벌, 질병, 12하우스는 질병도 들어가죠. 질병. 여기서는 이게 좋은 방향일 때는 명상도 하고 지혜도 쌓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원래 12하우스가 그런 쪽이고 물사인이 그런 거니까요. 형벌이면 12하우스는 질병이면 어디 병원에 있는 거고 형벌에 있는 거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어딘가에 푹 빠져있던 거를 이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새로운 관점으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프로메테우스도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서 형벌을 받는 것처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더 좀 정신적으로 가까워지려고 내면을 통찰하는 그런 거, 그냥 연인에게 집착하고 막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너무 한 곳에 매몰돼서 모든 거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행맹 끝낼게요. 감사합니다.